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부양이 실물 경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전망이 어두운 만큼 국내 증시도 당분간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중동 지역 확전으로 WTI 가격이 87달러가 넘어설 경우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보고서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직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1년 안에 대차 거래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대차 거래 중개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 규정 개정 및 중개 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EU가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를 부과하는 표결을 진행합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정치권에 EU 관세 부과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5장 들어서도 그 탄력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아직까지는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탈 여부를 살펴보면서 월요일 시장에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마감 시장까지 저희가 촘촘한 전략 짜드리면서 월요일 시장에 관한 대비들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5개의 기업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한양행이 될 텐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수급도 포착이 됐었고요. 유한양행 측에서는 1년간의 약가를 3억 원이나 책정한다라는 그러한 예상치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관해서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비교적 무거운 종목임에도 5%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현재는 14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무려 8,400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전력만 사업 수주에 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의 탄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현재는 1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가 되겠습니다. 다들 이 종목이 왜 랭킹되어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WTI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앞서서 정보 브리핑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유가의 상승이 있을 경우에 이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률 나와줍니다. 17% 넘는 상승률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잠시 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석유 관련주들은 주가 상승은 있을지언정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흐름들도 같이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가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활약이 오늘 좀 눈에 띄는데요. 그래도 그게 주가 탄력으로 크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18% 넘는 급등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인스코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에 상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모아졌습니다. 그러한 기대감들 오늘 시작에서 반영이 되면서 29%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만 살펴보시더라도 어떤 종목군들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더 촘촘한 전략들로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그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마다 항상 저희가 힘없이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드디어 시장이 네. 양지수가 상승불을 켜주기는 합니다. 물론 뭐 시원한 상승이다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참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금쪽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 게 금쪽입니다. 아무래도 네. 좀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또 귀신같이 반대로 올라오면서 희망을 주고 이제는 다른 나라도 올라갔으니 우리나라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떨어지는 게 K국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많이 없었어요. 좋은 이야기라 하면 엔비디아 단일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뿐 그 외에는 테슬라도 조정이 좀 나왔었고 여전히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어두운 어떤 그림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참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코스피 증시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또 전환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현상인 것 같아요. 더욱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수가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처졌었던 제약바이오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가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요인, 발판은 마련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는 지금이라면 그들이 보는 시선에서도 삼성전자는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저가이지 않을까. 그죠? 거의 뭐 9월 3일부터 지금 한 달 내내 팔았으니까 이제는 또 일부 사줄 만도 한데 일단 그 시작점이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는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을 본부장님 모니터링 해보면은 저희 둘 다 미간에 힘을 많이 쥐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금요일 시장이 힘들었던 그렇죠, 적들이 힘들죠. 많았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밝게 계속 네. 또 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 탄력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속보가 또 하나 떴어요. MBK 역시도 고려아연의 매수가를 상향 조정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최소 매수 수량도 삭제를 했다. 네. 이거 정말 점점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회장의 어떤 이 지배 구조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공개 매수 이후에 정말로 고려아연의 주가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체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지배 구조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앉아 있으시려면 사실은 빌려서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조 1,000억에 달하는 금액을 금리 7%에 달하는 이자를 주면서 빌려서 지금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지금 당장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그 고통을 떠안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투자자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굉장히 좋은 뉴스로만 봐야 되는가? 사실 오후장에 올라가기 전에 오전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최소 매입 그 기준을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뉴스로 체크한 기준으로는 약 5.8%, 6%가 좀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차지더라도 모두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주주들은 이거죠. 그래 이번에 공개 매수는 성공하겠다. 여기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체력 밑바탕을 좀 봤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금리 7%입니다. 2조 1,000억에 금리 7%면 뭐 거의 뭐 1,000억씩 지금 갚아야 돼. 분기별로 이제 1,000억씩 갚아야 되는데 그 정도 갚고 남을 영업이익이 있는가 봤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빚 갚다가 영업이익이 또 저조하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사실은 지금 고려아연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2.1조 원에 달하는 금리 7%의 자금을 빌려서 공개 매수를 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일까? 저는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메리트 있어 보이죠. 아니 그 금액을 들여서 83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지금 70만 원 후반대니까 적어도 5%는 수익을 볼 수 있겠네? 라는 수급이 몰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버스에서 늦게 내리거나 아니면 종착지를 잘못 착각을 해서 늦게 내려버리게 되면 그 고통은 투자자분들이 100% 또 떠안아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 보시는 것도 그냥 보지 하나의 말아라. 답이다. 네, 하나의 답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정말 용기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 일이 터지자마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수익을 즐기실 만한 명분이 있는 거죠. 그만한 우리가 그만한 네, 강심장이었기 고통을 때문에 이겨내셨기 네.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 없으신 분들에게 지금 가격,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분위기와 현재의 조건은 저는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사태를 자사주 비투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들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의 템포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이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이 경영권 분쟁하면은 한미약품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조사해보니까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이 이제 2달 안쪽으로 다가왔고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연관돼서 어떻게 판단을 해볼까요? 기다리면서 매수해보는 강심장을 좀 가져볼까요? 아니면 일단 지켜볼까요? 모녀와 형제 간의 어떤 2대2 싸움 구도가 지금 네. 흘러가고 있는 게 한미그룹이잖아요. 네. 더욱이 스코어도 1대1입니다. 서로 한 번씩 주고받은 상태에서 과연 이번에 어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고려아연과 한미의 어떤 입장 차이는 조금 있죠. 한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지배 구조가 좀 바뀐다 하더라도 본업에서의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러한 지배 구조 싸움의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로 움직이는 변동성은 떨어질 것 같고요. 본업을 통해서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요지가 남아있는 게 한미사이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그룹주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이때 한번 크게 시장에서 또 변동성들이 좀 나왔죠. 이때는 또 오리온이라고 하는 기업과의 또 협업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한번 튀었었는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배 구조를 고려를 해서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지는 이야기이니까 일단 두 기업들 중에 해당 이슈로는 고려아연 쪽이 핫할 수밖에 없고요. 한미사이언스는 조금은 이제 좀 시기가 지난 한번 이제 격동의 시기가 한번 지났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경영권 분쟁 이슈에 또 맞물려 있는 그런 기업들 집중을 하게 되는데 한미약품 그룹주에 관해서는 고려아연처럼 그렇게 격동의 시간보다는 그래도 차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보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일단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이 나와주는 테마들은 꽤 있잖아요. 어떤 테마들 오늘은 조금 중점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일단 저도 여러 가지 쪽을 좀 봤는데
봤는데 오늘 그래도 가장 좀 핫한 쪽은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를 통해서 그쵸.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죠. 네. 예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섹터가 더 간다 안 간다, 중동의 어떤 전쟁이 더 확전이 된다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주초와 조금 다른 모습은 뭐였냐?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해당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갭상승 이후에 다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유가는 올라가지 않았잖아. 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WTI 유가 선물을 보면 엄청나게 강하게 맞아요. 상승을 올랐어요. 했죠. 5% 가깝게 상승을 했고 외국계 리포트에서 일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200불까지 간다는 또 허무맹랑한 아이고, 네.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네. 때문에 WTI 유가가 변동성을 보였네, 상승을 했네. 그러면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흥구석유가 한 번 더 오늘의 고가가 되겠죠. 이제는 8월 달에 고가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하지만 윗꼬리를 좀 달아줬는데 오늘 고가 23,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저는 한국 석유가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그리고 또 팁을 드리면, 오늘 장전에 해운주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김이 샜죠. 맞아요. 총파업이 굉장히 뭐 시끌벅적하게 길게 될 것 네. 같다가도 네. 갑자기 확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저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지금 이란이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치고 간다 그러면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주머루 해협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해운사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지는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쫓아가는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국석유를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구석유를 보면서 한국석유의 매매 전략을 따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쫓아가는 매매가 어렵다면 저는 해운사들의 오늘의 종가 베팅도 나름 괜찮다. 대신에 매수 기준으로 5에서 7% 정도 조금 밀리게 되면 손절을 할 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손절할 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해운사들도 포기할 지금 상황은 아니다. 중동이 참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게 맞아요. 하고 있어서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자꾸 단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도 불편합니다. 그쵸, 하지만 그쵸. 시장의 색깔이 지금 단기 성향인데 나 혼자 장기의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포모 현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유연하게 좀 전략이 수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매매 전략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 아킬레스건을 굉장히 네. 잘 찝어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석유 관련주들을 단기적인 시세로는 좋게 보셨는데, 요 섹터 분들의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결국엔 이쪽의 안 좋은 점은 실적입니다. 아, 실적적인 그러니까 이쪽은 부분들? 실적을 보면서 투자할 게 아니라 잠잠했다가 뉴스 나오면 한번 딱, 잠잠했다가 뉴스 나오면 그런 한번 딱. 식의 성격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시세의 연속성이 그렇게 길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 3거래일 쭉 났다가 또 횡보하고, 2, 3거래일 쭉 났다가 기대감을 줬지만 또 빠졌다가 또 슈팅 나고, 이러한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게 지금 이 섹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만, 물려 있다고 다시 오르겠지,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기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좀 정리해야지, 그리고 그 정리해야지 마음뿐이 아니라 정말로 매도 버튼을 누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단기 대응이 좀 어울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본부장님도 장기적인 어떤 사이클들을 전망해드리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눌렸었던 해운주들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주가의 탄력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도 한번 살펴보시죠.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엔캠 랭킹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요. 공시 불이행에 관한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들을 좀 소화를 해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5%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거래일 전에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지 여부도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가캠바이오 보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 후보 물질이 차별성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 나왔고요. 이런 리포트를 좀 소화하면서 오늘 9% 넘는 그런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영풍정밀 오늘 시장에서 26% 급등 나와주고 있죠. 공개 매수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은 붙고 있긴 하지만은 잠시 전에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상승률 언제까지 이어질지의 여부들은 우리가 좀 고심해야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셀루메도도 보겠습니다. 셀루메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늘 시제품 출시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주가 탄력을 줬습니다. 주기에 충분했던 이슈들이었고요. 오늘 6.12%의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중앙에너비스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석유 가스 관련주들 빠지면 서운하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되면서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25% 넘는 상승률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서 나눈 이야기들과 일맥상통하는 종목군들 참 많습니다. 살짝 언급해볼게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개별적인 이슈도 막 그렇죠. 쏟아졌고 그 리포트도 이제 좋게 쏟아졌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거 뭐 일부러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올리려고 이제 증권사에서 단합을 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본부장님? 저도 참 타이밍이 묘하지만 네, 묘하죠. 의심을 네.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끝났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그 위치에서 한 종목이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다 같이 반등이 다 나왔습니다. 같이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식그룹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9월 달에 많이 나왔죠. 이거 규제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소식은 우시바이오와 우시앱텍에서 일부 사업부를 매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되는 형성이 안 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는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액이라든지 뭐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개별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있었어요. 뭐 네.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LCB84처럼 또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들이 엮이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가장 큰 피해 그리고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준으로 잡고 시세가 덜 난 쪽도 많아요. 뭐 지아이노베이션, 퓨처캠 제가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은 열어두고 저는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유한약의 리가캠바이오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지금 위치에서 따라간다면 수익을 볼 구간이 과연 많이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관한 진단 받아봤고요.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주에 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주가 탄력에 관한 의견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관점들이 조금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월요일 시장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 줄까요? 주겠죠, 당연히. 주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머피의 법칙이라 그래야 될까요? 오히려 기대감이 높을 때는 떨어지고 기대감을 머피네요. 낮췄을 때는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좋든 싫든 나온 다음에 개선의 여지만 보여주면 저는 된다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한 증권가에서는 5만 원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또 5자를 봤기 때문에. 맞아요, 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가타부타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손절이라든지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욕은 저한테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에서의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뭐 7만 원대, 8만 원대 조정 시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으니 많이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거는 하나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내가 생각한 것보다 최대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저는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 상장 폐지가 될 회사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평단을 누가 더 현명하게 낮추고 가져갈 거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급하게만 붙지 않으시면 저는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우리가 또 시장에 관한 불확실성 해소의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더 나빠질 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보수적인 전략은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오만전자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하방이 조금 열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요즘 시장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나둘 이제 진행이 되면서 OLED 관련주들도 그렇죠. 주목을 받았다가 또 일단 가장 큰 수혜는 제약바이오주고 맞아요. 이미 이제 주가에 탄력이 나와줬었고 또 간밤에는 알루미늄에 관련한 관세 폭탄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376%의 덤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우리 국내 주식들은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근데 미국이 중국에게 이렇게 관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처음은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2017년, 18년도 트럼프가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패턴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이 석유주들처럼 알루미늄도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 사시는 게 아니라 뉴스가 나올 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제와 오늘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게 이제 반갑긴 하나 저는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악성 매물이 얼마만큼 소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제 이제 시간 내로 우리가 확인한 뉴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다음 주 초까지는 좀 가지고 가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시세 날 때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될 것 같다가 밀려서 한 이틀, 3일 쉬어가면 또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또 잊혀지거든요. 그럴 때 천천히 사두는 게 좋다. 근데 이 이슈는 다음 달이면 이제 미 대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되었든 해리슨이 되었든 중국에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는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누가 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규제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완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더 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다른 거죠. 석유주들은 이미 시세가 난 쪽에서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알미늄은 지금 하단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이 된 상황이라서 맞아요. 네. 조금 더 보자라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루미늄 관련주를 언급을 했던 게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그러한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시세가 장기적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긴 했었는데 네. 일단 이 이슈 자체가 너무 좀 그렇죠. 그쵸.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의 관세를 확실하게 부과를 해서 중국은 370%, 우리나라 3%, 3%.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쪽에서 써야 될 물건들을 우리 쪽에서 받아갈 거냐, 그리고 받아가느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분위기를 봐서는 당연히 이쪽 걸 안 쓰면 우리 걸 쓰겠지라는 심리 때문에 매수는 하지만 실제로 수혜보는 기업 찾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 더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소량 접근 그리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철강 관련해서도 조금 여쭙고 싶어요. 사실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면서 이제 국내 철강주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주식에서도 이제 철강주들이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에서는 역시나 주가 탄력은 약하지만은 최근 흐름들을 보셨을 때는 본부장님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철강주들도 전방 수요와 이제 연관이 있는 앞단의 기업, 벤더 기업들과의 가격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철판을 가장 많이 쓰는 쪽이 조선인데 조선의 이후판도 지금 조선사와 철강사의 어떤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섹터라서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정말 원하는 시세가 나올까에 대한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강주는 아직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 대신에 조금 비껴가면 구리라는 원자재가 있잖아요. 구리 쪽은 여전히 좋다. 차라리 철강을 볼 바에 구리를 봐야 되고 구리를 본다면 풍산을 봐야 하고 또 풍산이 무겁다 하시면 한일단조와 같은 중소형 기업도 있다라는 의견을 우리 전력 설비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리를 보시면 전력 설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대한전선이 공시 나오면서 맞아요, 공시가 다른 전선 나왔어요. 나오면 다른 전선주들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맞아요. 저는 전선주에서 한 가지 더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기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강원, 대원, 대한이 나오고 근데 저는 이 LS 마린 솔루션이 LS 전선과의 합작을 통해서 지금 해저 케이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해저 케이블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쏟아지는 첫날임을 기억을 해보면 지금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위에서의 어떤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구간에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히스토리 또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전선주들도 좋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보면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좀 좋지 않은 게 계속되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AI 발전 시설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상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본부장님이 짚어주신 그러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도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보다는 우리가 구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력 설비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종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의 또 종가 섹터도 궁금하고 또 어떤 베팅을 하실 건지 궁금한데 자, 일단 다 접어두고 오늘 시장 종가 베팅하기 좋은 시장일까요? 본부장님? 저는 그래도 이 정도의 괜찮다. 흐름이라면 섹터와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하는 되겠지만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수급이 좀 받쳐주는 종목은 괜찮다. 괜찮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약주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발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힌트를 줬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젠슨왕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CEO가 나와서 우리 블랙엘이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나 엔비디아가 그 이야기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위주로의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 속에 반도체 소부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뉴스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 어디냐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서 우리가 받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세 기업이 있어요. 리노공업, ISC, TSE가 있는데 일단 3분기에 여러 가지 뭐 디바이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모바일 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AI가 탑재된 첫 번째 스마트폰들이 출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판매량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 속에 3분기 실적 어떻게 할까 고민 많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좀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종목을 본다면 리노공업을 꼭 보셔야 된다. 네, 리노공업만큼 지금 좋은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노공업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3분기의 실적, 모바일의 어떤 부진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지금 보였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별로
뭐 어떤 공정이든지 미세화되고 패키징 쪽에 지금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 리노공업이 만드는 리노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 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도 나도 칩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자체적으로 칩을 만든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보안성도 있겠지만 마진율적인 부분도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칩을 만들 때 가장 최종적으로 빼먹으면 안 되는 공정이 이 칩이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공정이 테스트해야죠.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패키징이라든지 고도화 공정 속에서 테스트 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또 수율이 정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테스트 속에서 꼭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리노공업의 이 고객사가 삼성전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TSMC라든지 아니면 미국계 글로벌 기업들, 뭐 IB 기업들에게 굉장히 지금 많은 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힘들더라도 TSMC가 있고 저는 다른 기업을 통해서 성과의 어떤 개선세를 보여주는 것을 올해 2분기, 3분기에 봤기 때문에 2분기는 삼성전자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좋았죠. 3분기는 삼성전자가 조금 삐끗하더라도 다른 고객사를 통해서 실적의 어떤 성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리노공업을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장 베스트하게 좀 선택을 해봤고요. 매수는 지금이죠. 네, 종가 가격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손절 라인을 그럼 어디로 잡느냐? 저는 일단 최근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7만 원 라인대를 깨고 내려오면 일단은 위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7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17만 원. 네. 손절 라인으로 저는 17만 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 상승을 한다면 너무 빠르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승 시에는 24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도 그럴 것이 4월달, 5월달에 보여줬던 실적만큼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실적이 많이 빠졌는가?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플랫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24만 원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가격대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저는 평균 가격대로 회복하는 구간으로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을 오늘 종가 베팅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빌렉의 수요에 관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요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까지도 내다본다라고 하셨는데 테스트 업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세 가지 기업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른 기업들에 관한 전망들도 좀 궁금해요. ISC나 TSE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또 리노공업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다른 관점이라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게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가 왜냐하면 가장 이제 좋으니까. 리노공업의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ISC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그러니까 시총이 약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가면 ISC도 따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죠. 나는 조금 무거운 종목보다 오히려 탄력적인 종목을 선호하신다면 ISC를 하는 게 괜찮다? 더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삼성전자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 그렇죠. 수익률만 너무 생각할 수는 없기에 제가 이제 리노공업을 좀 택하는 거지 리노공업은 좋고 ISC와 TSE가 나쁜 것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상황에 맞게 저는 종목을 잘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형주가 많다면 ISC가 맞을 것 같고 중소형주 테마주가 많다면 리노공업이 더 맞을 수 있다는 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반도체 이제 테스트 그리고 장비 이쪽으로 조금 시선이 네. 더 있으신 거잖아요. 네. 섹터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다른 섹터군들도 혹시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있으세요? 섹터라기보다는 지금은 반도체 안에서는 기업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 그냥 개별 반도체 종목으로? 테스트 소켓은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오늘 정리를 드린 거고 개별 기업으로 보면 파크 시스템즈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IT가 만약에 하단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올 때 누가 가장 강하게 움직여 줄 거냐? 악성 매물이 거의 없는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파크 시스템즈의 여러분들 일봉 차트를 보면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하게 박스권 상단에서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크 시스템즈는 전자현미경을 만드는데
앞서서 공장 미세화되고 세분화된다라고 했잖아요. 제품도 얇아지고 작아지고 그때 수요가- 현미경도 계속 이제 더 고도화되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파크 시스템즈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인 반도체 섹터의 전략들도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 감사의 인사 드려볼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 발목을 잡았었던 금투세가 그래도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그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서는 금쪽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 증시와는 상반된 흐름들 이어가는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률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받쳐줬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수급의 지속성들 저희가 점검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업종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상승 업종들은 의약품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놓고 보자니요. 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개별적인 이슈들도 좀 쏟아졌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상승 탄력 나타냈습니다. 유한양행은 약가에 관한 긍정적인 흐름 시장에 이어졌었죠. 우선주까지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네요. 5.74% 상승 마감했고요. 우선주도 4.50%의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지만요. 경영권 분쟁에 관한 리스크는 남아있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2달 뒤에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예상되어 있는 만큼 주가의 상승 탄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반면에 하지만 한미약품은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약품
화장품 4.11%의 상승률로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업종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운수 장비 업종들 여전히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왔다라는 부분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 넘는 상승률로 마감 지으면서 33만 7천 원 선을 넘어서는 흐름까지도 보여줬고요. 현대 로템도 오늘 4%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상승과 함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인 이러한 수출량들에 관한 경기 호조가 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3.11%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금호 H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2%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운수 장비 업종들 상승했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은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업종 당연히 있었죠. 운수 창고 업종은 반면에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해운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항만 파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마무리의 이슈들이 해운 관련주들의 수급을 조금 이탈시켰다라는 그러한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STX 그린로지스는 사실 주가 탄력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7.55% 하락하면서 마감이 지었고요. 펜오션이라든지 HLM 같은 경우에도 해운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단기적인 테마를 제외하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앞으로 이런 조선 업황에 관한 기대감들도 쏠려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조선 업황 기대감은 조선주에게는 상승의 이유가 되지만은 해운주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의 방향성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종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학 업종들 하락을 했는데 우선은 우리가 화장품 업종들이 시장에 하락을 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주이죠. 토니모리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종목군들도 중국발 수혜들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면서 오늘 시장에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피 지수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탄력이 더 좋았었는데 어떤 흐름으로 마감 지었을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방긋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장중한 때 1.7% 넘게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775선을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770선 조금 아랫게인 768선에서 장을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있었는데요. 업종 흐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약이고요. 이 안에서는 오늘 펜젠이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이더라고요. 벌써 6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크게 제약바이오 오늘 큰 폭으로 움직임 보일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일단 증권가 10곳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긍정의 리포트가 났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의 대부분이었고 최대 126만 원을 지시했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황제주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을 해내면서 다른 쪽에도 훈풍이 깃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일부터 이탈리아 쪽에서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다수가 참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또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훈풍 깃들었고요. 코스닥 상위단 안에서는 오늘 이가캔바이오가 장중한 때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긍정의 리포트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 가까운 고공행진을 한 채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별 호재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가 벌써 중국으로 기술 수출을 한 지 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드디어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전해졌더라고요. 세계 2위 시장인 이 중국 시장을 잘 공략을 했으니까 그 주변의 아시아 국가, 중동, 유럽까지 차례적으로 공략을 잘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자릿수 12% 넘는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을 했죠. 렉나자의 미국 현지 약가가 연간 3억 원으로 책정됐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국내가 한 7,500만 원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거의 4배 가량이잖아요. 약가가 비싼 만큼 당연히 돈은 더 잘 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에서 개발한 약물이 당연히 렉나자인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유한양행에 비해서 그동안 오스코텍의 주가가 그렇게 상승세를 받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일단 오늘 오스코텍이 조금 더 유한양행보다 빛나는 상승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업종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장비 쪽입니다. 영풍정밀 25% 넘는 고공행진을 한 채 거래를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은혜로운 섹터에서 장 마감 전에 영풍 MBK 연합 측에서 공개 매수가를 조금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끝나고 딱 20분만 그러니까 오후 2시 40분께 8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금액은 83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고 고려 아이언 측이 제시했던 공개 매수가와 동일하고요. 최소 물량 제한 역시도 없었습니다. 영풍 정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MBK 파트너스 쪽에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원래도 잘 가고 있었는데 이 2시 40분을 기점으로 조금 더 쏘아 올리는 움직임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개되는 2라운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서비스 안에서는 뱅크웨어 글로벌이 20% 고공행진 한 채 마감했습니다. STO 있었고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쪽에서 소식 나왔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하락이고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 악재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